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스프링 부트를 통한 스프링 웹 MVC 중에서 그 HTTP 리퀘스트를 서버로 리퀘스트 날리고 그에 대한 리스폰스를 확인할 수 있는 CURL, curl 도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url은 그 오른쪽에서 명시 정의한 것처럼 명령행 기반의 웹 요청 도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HTTP 요청을 날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이처럼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러라든지 웹 브라우저에 로컬호스트 8080처럼 URL을 실제 이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해서 리퀘스트를 날리고 이 브라우저 창에서 그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REST API로 구현을 할 경우에는 이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그 HTTP 메소드 방식을 get, post, delete, put과 같이 다양하게 리퀘스트를 날릴 수도 없고 크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API를 구현한다. 그렇다고 했으면 그 리퀘스트에는 인서트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져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아서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웹 브라우저로 요청을 했어야만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인서트 하기 위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러한 웹 클라이언트 웹 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기타 다른 클라이언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버로 리퀘스트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로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HTML 코딩이나 아니면 JSP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어, 네, 그러한 클라이언트 쪽 소스를 만들지 않고 명령행으로 커맨드 터미널이나 이제 터미널 창에서 실제로 리퀘스트를 서버로 날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명령어가 바로 CURL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별도의 뷰나 그러니까 이 뷰가 이제 HTML이나 JSP를 얘기하는 거고요. 툴 없이 직접 제가 띄운 서버에 리퀘스트를 날리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클라이언트 개발자라고 했을 때 제가 웹페이지 개발자든 아니면 모바일 개발자든 실제로 제가 구성하기 위한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는 실제 서버에서 제공해준 API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화면을 만들기 전에는 그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서버에서 제공해준 REST API의 URL로 이 curl 명령어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날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내려오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CUR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디죠? 네, 여기에 윈도우가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검색할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버전의 컬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신 다음에 CMD로 커맨드 라인을 여셔서 거기서 컬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컬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 하면은 컬은 그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대로 명령어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CURL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각종 이제 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를 통 h 등과 같이 옵션을 줄 수 있고요. 마이너스 x는 http 메소드를 어떤 걸로 정의할지, 마이너스 대문자 h는 http 해석 값에 해당하는 값을 세팅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이너스 D 옵션인데, 이 D 옵션은 실제 HTTP로 요청하기 위한 서버 API에 전달해줄 그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REST API를 통해서 만들었던 API를 컬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젝트는 기존에 저희가 그 REST API를 만들었을 때 사용을 했었던 그 get user info와 hello라는 그 메소드를 가진 유저 컨트롤러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이 전 영상에서 아마 타임립을 만약에 보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브랜치가 템플릿 엔진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 템플릿 엔진에는 이 유저 컨트롤러가 레스트 컨트롤러가 아닌 일반 컨트롤러에 스태틱과 템플릿의 HTML 파일들이 있는 형태였을 거고요. 브랜치를 전환해서 저는 REST API를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를 열고 그 마스터 브랜치 유저 컨트롤러를 열면은 REST 컨트롤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서버를 먼저 구동을 하도록 할게요. 서버가 이미 떠져 있어가지고 일단 정지하고 다시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어, 톰캣의 8080 포트의 웹서버가 잘 떴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됐다라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로컬 호스트 8080 루트 요청을 한번 날려보고 저희가 구현한 유저 인포와 헬로에 대한 요청을 보내서 이렇게 응답값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건 겟방식이 요청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버가 이 리퀘스트 get 유저 인포가 get 메소드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메소드를 받는 방식이다라고 변경을 하고 서버를 재기동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요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냐면 해당 메소드로 받는 해당 HTTP 메소드를 받는 그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다시 한번 알려볼게요. 헬로우는 변경한 게 없기 때문에 조회가 잘 되고요. 유저 인포로 리퀘스트를 날리면 에러가 날 거예요. 네, 그 405 에러가 떨어지고 메소드 not allowed. 그러니까 해당 그 get 메소드가 허용이 되지 않는 리퀘스트다. 그러니까 URL은 있는데 이 URL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메소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요청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뭐 AJAX가 됐건 아니면은 뭐 jQuery가 됐건 여러 가지 그 클라이언트 뭐 프레임워크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 서버로 리퀘스트를 날리는 쪽을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날릴 수 있냐면 그 터미널에 들어오셔가지고 C URL을 한번 쳐보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헬프나 매뉴얼 이 명령어가 나온다고 하면은 C URL을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맥OS에서는 기본적으로 컬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쳐볼 텐데요. 지금 이 명령어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명령어고 여기를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해 보도록 할게요. 붙여 놓으면 이 명령어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 하면 call 그 명령의 기반으로 웹 요청을 HTTP 요청을 할 건데 -x 그 HTTP 메소드 중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할 거고 그에 대한 URL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헤더 값에는 컨텐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방식으로 그러니까 입력 리퀘스트로 날리는 데이터의 유형이 제이슨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d 데이터부에는 이처럼 제이슨 스트링의 입력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입력을 만약에 보내고 그 서버에서 그 입력을 받아가지고 무언가를 처리해야 되는 로직이다라고 하면 이처럼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 안에서 리스폰스 리퀘스트 바디 스트링 인풋 in JSON 스트링과 같은 형태대로 JSON 스트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성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고 입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바디부에 이러한테 입력 데이터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입력값을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샘플은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땅 하게 되면 바로 응답으로 어떠한 데이터부가 내려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이슨 스트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어디냐 그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했을 때 나왔던 리퀘스트를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요청을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get 방식으로 만약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에러 메시지가 떨어질 거예요. get 방식으로 요청을 했고
네, 스테이터스는 405에 에러 메시지가 method not allowed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확인하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REST 컨트롤러로 구현되어 있는 그 API를 호출했기 때문에 데이터 바디가 이런 제이슨 스트링으로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 제이슨 스트링으로 이렇게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 요청하는 그 리퀘스트가 REST API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컨트롤러를 통한 메소드라고 하면은 그 웹페이지에 뿌려지는 HTTP 바디부, 그러니까 HTML 태그가 그대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일단 서버를 중지시키고요. 일반 컨트롤러가 있는 마스터를 템플릿 엔진이죠. 템플릿 엔진 브랜치를 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제가 소스를 변경해서 바로 그 변경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요랬을 때는 스태시라는 명령어를 치면 임시 저장소에 해당 데이터들을 넣어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 제가 그 하나의 브랜치에서 다른 브랜치로 넘어갈 때는 그 해당 소스의 변경분에 대해서 커밋을 칠 건지 아니면 버릴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리는 선택을 한 거고, 이렇게 소스가 그 변경 전의 이미지로 돌아가게 돼요. 커밋 전의 이미지로.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 저기 뭐냐 브랜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 엔진을 열고요. 이렇게 바로 컨트롤러 이렇게 열렸죠. 레스트 컨트롤러였는데 일반 컨트롤러로 바뀌었고요. 이거를 서비스를 구동을 하게 되면, 웹 서버를 띄워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 컬 명령어가 확인이 되냐 하면, 이게 지금 개방식으로 출이 됐으니까 요대로 그냥 날리면 되겠네요. 이 상태로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요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제이슨 스트링 문자열로 리턴이 됐던 것이 이번에는 컨트롤러로 요청을 받고, 일반 컨트롤러 요청을 받아서 그 리턴은 그 유저 HTML을 뷰 리저버를 통해서 이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이 받아서 요 데이터를 매핑한 대로 렌더링한 HTML 태그들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 눈으로 확인해 보면 이처럼 이런 식으로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표시되는 형태대로 저희 쪽 템플릿 엔진에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그 프로퍼티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대입이 돼서 실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로 내려간 그 모습은 이런 식으로 바디부가 내려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컬은 실제로 서버 개발자한테는 그 HTTP 웹 서버 개발자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명령어라고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클라이언트 단 없이도 우리가 명령행 기반으로 우리가 만든 서버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